현재 산하범위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게임 마이스터고등학교라는 최초의 게임 개발을 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있습니다. 그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가장 강력한 세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게임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들은 TV를 보거나 밖에서 운동장에서 노는 것이 아닌 어린 시절을 게임과 함께 자라왔던 세대이고, 이들은 다른 이들과 소통을 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게임을 통해서 배운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그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독일에 있는 독일 게임 산업협회에서 했던 조사에 의하면 독일인의 약 1,800만 명 정도가 게임을 통해서 친지와 친구, 가족들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툴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 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제일 저하고 이제 괴리감을 느꼈던 부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과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리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사실 그 현재의 학생들, 뭐 아까 말씀하셨던 MZ 세대의 학생들과 청년들과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 그들이 지향하는 방향성과 그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 않더라라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그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체험들을 얻는 그 소통 채널이 TV였잖아요. 이 TV를 통해서 뭐 저희보다 윗세대나 뭐 분들은 뭐 코미디 프로그램, 뭐 쇼비디오 자키, 뭐 토요일은 즐거워, 뭐 이런 형태의 예능 프로그램들을 많이 즐겨봤고, 또 극장을 가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뭐 토요 명화, 뭐 주말의 명화, 뭐 일요극장, 뭐 이런 형태의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 방식이 변하고 가치관이 형성되었듯이 요즘 아이들은 게임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신세대들에게 게임은 깊숙이 삶에 어떤 영향들을 끼치는, 물론 게임뿐만이 아니죠. 뭐 웹툰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뭐 최근에 OTT를 베이스로 한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들이 같이 해당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몇 가지 좀 제가 고민을 해본 게,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과 인터넷이 있는 환경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지만 이태원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 역시 그 친구들은 태어날 때 이미 할로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크리스마스가 있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꼭 외국의 문화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요. 그리고 요즘은 뭐 기성세대들 역시 SNS 기반으로 쇼핑을 한다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소유보다는 공유, 뭐 소카라든가 렌트를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퀵보드라든가 뭐 우버라든가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렇게 공유하는 것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 시장, 예전에 이제 뭐 네이버 카페에서의 중고나라뿐만 아니라 뭐 당근마켓이나 뭐 등등의 기타 등등의 번개 시장인가요? 뭐 그런 중고 거래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한다. 그리고 집단보다는 개인 행복. 이 부분은 아마 예전에 싸이월드라고 하는 이제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죠. 원시적인 그 플랫폼 때부터 어떤 커뮤니티에 내가 속하는 것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결혼도 포기하고 집 구입하는 것도 포기하고 한 세대들이
라고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집을 어차피 못 사니까 내가 벤츠나 BMW 같은 차 한번 타보고 싶어라고 하는 트렌드도 만들어지고요. 또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물론 이제 위에 거에 부정적이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아래에 보면 착한 기업, 의미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커뮤니티나 중심이 돼서 소비에 영향을 끼쳐주고 그 기업들을 소위 말해서 돈으로 돈줄 낸다라는 신조어들을 만들어내면서 의미 있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미닝아웃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트렌드들을 갖고 있다. 성향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든 재미가 없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재미있는 게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좋아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함에 필요한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게임 안에서 어떤 트리키한 플레이를 한다든가 뭐 반칙을 쓴다든가 남을 속인다든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것들이 게임에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슴없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정한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한 세대에게 많은 지지를 얻게 됐던 결과도 사실 저 기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확실히 익숙합니다. 물론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불편하고 낯설어하고 수줍어하는 경향들을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해결해 줘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력한 만큼의 보상, 게이미피케이션의 가장 핵심 요소 중에 하나도 내가 미션을 수행했을 때의 어떤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화두와 얽매여서 세대 간의 갈등이나 남녀 성 간의 갈등들이 빚어지는 현상들이 만들어진 거죠. 방대한 정보 습득의 기회를 갖는다. 저희 학교가 마이스터 고등학교라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옵니다. 그래서 학습량도 많아요. 근데 아침에 마이스터 고등학교들 다른 학교들이 뭐 이렇게 독서 프로그램을 넣나 봐요. 학교 처음 개교를 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수업 시작 전에 독서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없앴거든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선생님들 책 읽습니까? 책 읽지 않는데 애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그 시간을 배정한다면 책을 과연 읽겠냐?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유튜브나 뭐 검색 포털들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넣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 좋은 것과 나쁜 정보를 구별하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부모나 교사들은 해결해 줘야 하는 거고요. 아이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갖기 위해서 독서가 그런 기준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를 꼭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그들의 부모들은 뭐 70년대 생들 부모들은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절대적 빈곤에 생활하지 않았고요. 그 전의 세대, 뭐 586 세대나 뭐 그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는 반면에 가난함이 일상적이었던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잖아. 내가 뭐 이렇게 뭐가 있어. 한번 해보지 뭐라고 하는 조금 약간 도전적이고 어그레시브한 태도였다면 우리 아이들은 기존에 태어났더니 나한테는 핸드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왜 라는 내가 이렇게 어두움에 한 발짝 이게 다가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확인하지 못하는 곳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한계를 좀 규정하고 본인의 가능성과 이런 어떤 한계 영역치까지 도전하지 않는 뭐 이런 성향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공부하고 게임에 대해서 늘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공부가 게임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프 보시면 게임은요. 내가 주어진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이면 정비례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게임은 공부나 운동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올라가는 게 언제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거고요. 게임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UI에서 너 요만큼 남았어. 한 대략 10분 정도 플레이하면 다음번에 너의 외형이 바뀔 거야. 라는 정보들을 끊임없이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중간고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중간고사에 실패를 해서 기말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3개월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부모는 너 공부했니? 왜 열심히 안 했니? 하지만 아이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성적이라고 하는 게 꼭 그 상황에서만 반드시 올라간다는 거 아니죠. 운동을 잘하려면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필요하듯이 꾸준한 근력 운동이 있어야 기술도 습득하고 퍼포먼스도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부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은 근성과 버티는 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은 내가 노력하고 투자한 것에 대해 즉각적이고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는 반면에 게임은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관리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역량, 교사의 숫자와 시스템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이외의 클래스의 아이들을 약간 소홀을 할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게. 그럴 수 있겠죠? 네. 저도 그렇게 학창 시절을 경험했었고요. 그런데 게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접속을 안 하면 접속해야지라고 연락이 와요. 그렇죠? 아주 친절하게. 너 왜 학교 안 왔니? 라고 혼내지 않고 지금 접속하면 출석부 이벤트에서 도장 찍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게임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게임을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준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학교가 게임 회사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상의 게임화를 통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이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성과를 이루어냈을 때 보상받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죠. 아주 오래된 얘기이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의 아이들을 이해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러한 애들은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와 보상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게 공정함이고 공평하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나는 지금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어떤 선거의 결과로 만들어지고 그게 또 세상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제가 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적용했던 사례예요. 그냥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2000점 얻으면 게임 2시간 하자 주말에 했고 각각의 영역별로 제가 점수를 적용했어요. 그랬는데 자 게이미피케이션 필요한 건 뭐죠?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임무들이 부여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니까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미션을 클리어했을 때 그거에 대한 타당한 보상, 즉 일주일에 2000점을 얻으면 2시간 동안 게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몸에 배어지는 자연스러운 어떤 일상화의 게이미피케이션이 적용이 된 사례예요. 냉장고에 붙여만 뒀어요. 그때 열심히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대견한 일들이 만들어지죠. 아빠 여름에 모기가 많은데 내가 오늘 5마리 잡았는데요. 모기를 잡는 것은 가족들이 모기에 물려서 간지럽지 않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 룰을 새롭게 만들어 오는 적용 사례들이 생기는 거죠. 아이가 창의적으로 룰 세팅을 계속 제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오케이. 혹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고요. 또 하나
아빠 이번 주에 내가 3,000점 얻었는데 3시간 할 수 있지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또 아빠 이번 주에 바빠가지고 내가 1시간밖에 못했는데 1시간 다음 주에 킵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양주 먹듯이 양주 남은 양주를 킵하듯이 아이가 그 시간을 충전했다가 다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했어요. 예, 모든 것들을 플렉서블하게 열어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상황을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는 훈련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하게 잘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엉망진창입니다. 아마 게이미피케이션 하면 찾아보시면 많은 사례들이 있죠. 저 피아노 계단, 네, 요 가까운 서울시청에도 유사한 형태의 계단을 밟으면 멜로디가 나오는. 저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일상에서 저런 게임화 모델들을 적용한다고 하면, 네, 건강을 위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흥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확대한다면 건강보험료가 네,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겠죠. 건강해졌고 전기세도 아낄 수 있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예, 청소 쓰레기통에다가 센서 달아가지고 물건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깊숙하게 떨어지는 소리를 나게 하면 뭐지? 재미있잖아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이 사람들이 주워서 거기다 넣기 시작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 그러면 환경 미화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조금 수월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네,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영상 하나 볼게요. 요거를 이제 제가 좀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플레이 좀 해주시겠어요? 아이고, 왜 넘어왔죠? 네. 플레이 해주세요. 보신 적 있죠? 유럽에서는 예전에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좀 좁죠.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Born to live their lives. I'm born to dance. Want me to work like a dog in a full-time job? Haha, I'm born to dance. Don't wear no coat, no tie, no shirt, and even no pants. I'm born to dance. You shaking your head? Well, I'll be shaking my ass, cause I'm born to dance. I wanna shake it and shake it and shake it, shake it and shake it, girl. Do you wanna shake it? I wanna shake it and shake it and shake it, shake it and shake it, yo. Watch me dance now. 멈춰주시죠. 네. 그 보신 것처럼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저걸 해볼게요. 강남역과 홍대, 신촌 등에 저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게요. 그 제가 해외 나갔을 때에 느꼈던 건데요. 뭐 자전거도 타고 다니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도로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냥 아무데나서나 건너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시그널을 보면서 그 시그널에서 나오는 춤사위를 보면서 즐거움을 얻는 거고 직접 또 즐거움을 위해서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모델들을 약간 한국에 맞게끔 변형하는 형태도 좋겠다. 우리가 기술 수준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걸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할 것이냐에 대한 그 행정가와 위정자들의 역할이니까요. 다음번도 한번 보실게요. 아마 보신 분들 많겠지만. 네, 멈춰주셔도 됩니다. 그 한국의 주거 형태는 대부분 이 공동 거주잖아요. 뭐 아파트라든가 뭐 빌라라든가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서 같이 사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좀 적용을 해본다면 제가 송파구 삽니다. 송파구청장에 나가게 되면 이렇게 해보려고.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에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비 아저씨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은 누가 버리죠? 아빠들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키패드 같은 거나 카드 같은 걸로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있으면 동호수가 체크가 되고요. 거기에서 저런 형태, 꼭 빈병을 넣는 형태가 아니어도 재활용의 종류가 많다면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게이머 요소를 적용한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그러면 내가 저기서 획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고, 그 마일리지는 물론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회사와 그 지자체가 충당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내가 그 인근에 있는 상가나 슈퍼, 뭐 미용실, 뭐 세탁소 등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면 결국 이슈는 그거잖아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그 인근의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굳이 꼭 뭘 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마트에 가서 해야 되는 부분들의 일정 부분은 그 동네에 있는 상권들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모델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